반갑습니다. 1월 10일 방송 녹화 시작을 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영상 외에 따로 실시간으로 관점 공유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입장을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확인을 하시면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뭐 따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 전혀 없으시니까 그냥 투자를 조금 편하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운영하는 채널이니까 편하게 투자 같이 이어나가셨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흐름 좀 간단하게 짚어보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언제쯤 꺾였다고 알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은 어제 영상에 이어서 이제 17K 돌파 이후에 17.2K 요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받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를 받는 구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당연히 얘가 더 올라갈 것이냐 못 올라갈 것이냐 라는 근본적인 궁금함이 생기겠죠. 내가 그걸 알아야 또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니까.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 관점에서는 아직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리는 추세가 형성된 상황에서는 물리더라도 롱으로 물리는 게 낫다. 그러니까 탈출 기회는 만들어준다라는 마인드로 롱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볼만한 근거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차트를 확인을 해보면 이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눈에 띌 만한 거래량이 나온 부분이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전 앞 구간들에 비해서 이렇게 큰 하락을 그리는 경우에 눈에 띈 거래량 이런 봉들이 체크가 되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봉들. 근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이렇다 할 봉이 특정이 되지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봉으로 단기적인 추세 전환에 성공을 했다. 이거 하락 흐름을 막고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 혹은 상승을 제한받고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유추를 해볼 수 있을 방법인데 자, 상승이 시작한 이후에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 이런 거래량이 있는 봉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는 봉들이 아직 연출이 안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올리는 힘이 다하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계적으로 눌림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뭐 여기서 계속 지지를 받다 여기서 올릴 수도 있고 좀 더 눌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이 정도의 거래량이 실린 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한 위치다 라고 보고 롱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장을 드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 이거를 많이들 보기 어려워하세요. 시간이 지나서 봤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거래량이 터질지 안 터질지 어떻게 아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거지 100% 확신은 없습니다. 확신은 없는 상황에서 아직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으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롱 쪽으로 접근을 하되 그 관점이 깨지면 뭐 손절하고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 여기도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구간을 거래량이 실린 양봉과 거래량이 실린 음봉 이 두 가지가 출현이 되는 지점에 맞춰서 자, 이 구간에서 돌파 시도까지 해낸 다음에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왔단 말이죠. 그때부터 하락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롱으로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거래량이 실린 음봉 이 상승이 확실하게 제한된다고 볼만한 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롱 포지션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더 안전한 투자 포지션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상승이 추가적으로 좀 더 가능한 위치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저거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거래량이나 유동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런 거래량이 실린 봉은 더 눈에 띄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거래 유동성이 활발한 시장에서보다 지금처럼 거래량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서 거래량이 실린 봉들은 다른 봉들에 비해서 유독 튀어나오는 봉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롱 포지션을 접근을 할 때는 딱 두 가지만 잡으면 돼요. 일단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거래량이 실린 고점에서의 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롱 포지션을 접근을 한다. 두 번째,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를 해야죠. 거래량이 실린 봉이 나오기 전까지 홀딩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꺾여서 죽는 경우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점 아래로 떨어지면 나와야겠다라는 그 손절 포인트까지는 잡아놓고 롱으로 포지션을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손절 포인트는 어떻게 잡으면 좋으냐? 추가 매수 포인트랑 손절 포인트를 간단하게 제가 잡는 방식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1차 추가 매수 지정 그 부근은 전 저항대 구간을 1차 추가 매수 구간으로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7.2K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지지 받다가 올라가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추가 매수 포인트 타점을 전 저항 돌파를 성공한 구간, 거기가 17K 구간이죠 지금. 자, 이렇게 딱 나눠서 보면 돌파를 하기 전에 17K 구간에서 저항을 맞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17.2K 부근에서 일단 1차적으로 매수를 해놓고, 만약에 17K까지 와준다면 거기서 2차 매수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포지션을 진입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까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럼 손절가는 전 지지 구간을 잡는 겁니다. 16.9K 구간. 자, 이 사이에서 추매와 손절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뭐 여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를 이탈을 한다, 전 지지 구간까지 이탈을 해버린다 라면은 그때는 손절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포지션을 다시 잡는 게 적절하다, 적절한 대응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롱 포지션으로 시장을 접근한다 쳤을 때 어떻게 또 이제 입절 타이밍을 잡아야 되느냐. 거래량이 터지는 돈까지 무기한적으로 홀딩을 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지지를 받는 구간이 있을 거고, 저항을 받는 구간에서 돌파를 못하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는 거는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항 구간대를 좀 키포인트로 잡아두고 시작을 하는 게 좋다. 그럼 우리가 지금 17K, 17.2K 여기 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왔을 때 다음에 저항을 받을 만한 구간이 어디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체크를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이 구간 17.5K 구간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던 모습을 체크를 할 수가 있죠. 1차적으로는 17.5K 부근, 17.4K 후반에서 5K 초반 사이 부근이 오면은 일단은 익절을 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저항을 어떻게 받는지 흐름을 보면서 일단 익절해놓고 거기서 지지를 확실하게 받는 걸 체크를 하고 다시 롱으로 진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가져가는 수익은 크게 변동이 없어요. 수수료는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대응 없이 홀딩을 했다가 밀려버리게 된다면 이만큼 가져갔던 수익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시켜 놓고 여기서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 지지를 받으면 그 다음 구간은 17.9K에서 18K 사이 구간까지는 어렵지 않게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저항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는 구간이다라는 걸 차트를 보면서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일단 다음 구간은 17.9K에서 18K 요 사이 구간이 오면은 포지션 대응을 이어나가야겠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트가 이후에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갈림길이 서는 곳은 18K에서 19K 사이 구간에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 있다. 그 전까지는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비트가 방향성을 정하고 정말 위로 올릴지 아니면 아직 올릴 때가 아니다, 다시 후퇴할지 방향성을 정하는 구간을 제가 봤을 때 한 18에서 19K 사이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저항이 좀 있더라도 상승이 나와주지는 않을까. 18K에서 19K 사이까지는. 그리고 그 구간에서의 싸움이 중요할 것 같다 정도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 구간이 어떠면 가장 타점 잡기를 애매하거나 어려워하는 구간이 되실 수도 있어요. 돌파를 확실하게 성공했다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눌리면서 바로 지지 구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눌려서 떨어질지 혹은 여기서 지지를 받다가 올릴지 굉장히 고민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는 그냥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거래량을 활용을 해서 눈에 띄는 거래량이 터지기 전까지는 일단 롱 관점을 유지를 한다, 한 가지 관점을 유지를 하고 대신 전 지지 구간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일단은 뭐 손절을 하던 그런 식으로 대응을 이어 나가시는 게 지금까지 시장 매매를 통해서 봤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가 오늘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렸던 내용이에요. 제가 비트파이넥스라는 곳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한번 영상에도 그렇고 방에도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이더리움 차트인데 이 캔들들은 이더리움의 가격대 차트고, 요게 이 주황 색깔 선이 비트파이넥스의 숏 물량 상황을 나타내는 차트예요. 이더리움이 고점을 갱신을 할 때도, 고점 구간 형성을 할 때도 숏 물량이 줄지 않았다, 유지가 됐다. 그럼 얘네는 남들이 봤을 땐 저점이라는 구간에서부터 숏 물량을 계속 모아갔던 거를 볼 수가 있죠. 숏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숏 물량을 계속 늘려 나갔다.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도 숏 물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근데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질 때, 전체적으로 가상화폐 코인들이 급락을 할 때 그 많던 물량을 다 익절을 하고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트파이넥스의 비트코인 롱 물량을 괜히 보시는 게 뭐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있어요. 얘네들이 롱이든 숏이든 물량이 쌓였을 때는 근거값이 있어요. 근데 지금 비트파이넥스의 롱 물량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어들질 않고 있어요. 비트가 아직 하락세를 면치를 못하고 조금씩 계속 하락을 했을 때도 이 롱 물량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럼 이 물량이 줄어드는 시점부터 비트가 고점에 다 와간다라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지표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지금 비트파이넥스의 롱 물량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이렇게도 방향성을 체크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좀 활용할 만한 정보로 지표로 사용을 해보실 만한 것 같고, 제가 비트코인의 상승을 계속 말씀드리는 근거 중에 하나도 이 비트코인 롱 10만 개라는 물량이 이전에 6만 달러 이전에 고점을 찍었을 때보다도 거의 2배가량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 전에 롱 물량의 수치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알고 매매를 좀 임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